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한번 대본이나 편집 이런 거 없이 그냥 라이브 형식으로 그냥 한번 편하게 말을 해볼게요. 제가 많은 이런 유튜브를 하면서 느껴지는 감정들이 많은 분들을 제가 뭐 실질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댓글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긴 하는데, 그랬을 때 저한테 너무 데이빗 고맙다, 진실을 알려줘서 고맙다, 정말 복 받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너 정말 꺼져라, 사기꾼은 너다, 너가 캐나다 리얼터 다 욕하고 그럴 자격이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저한테 데이빗 때문에 많은 걸 알고 간다, 또 데이빗이 진실을 알려줘서 고맙다 하시는 분들조차도 저에게 하시는 말이, 아니 데이빗이 하는 말이 대부분 맞다, 그리고 몰랐던 걸 알아서 너무 좋다, 그런데 데이빗이 말하는 것처럼 부동산이 나중에 그렇게 폭락한다라는 거, 그거 정말 언제 올지 알고 기다리느냐, 그 폭락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뭐 데이빗 말 들어보면 부동산 폭락 오긴 올 건데 그거 언제 올 줄 알고 그걸 기다리고, 그게 우리 삶에서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느껴지는 감정들이 많죠.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이런 거죠.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진짜 정말 어떤 미래의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저렇게 될 것이냐, 또 미래의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를 제가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언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거냐, 언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냐, 아니 그걸 어떻게 압니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부동산의 미래를 아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미래를 아는 자는 신밖에 없다. 그러면 미래를 예상하는 자, 미래를 예견하는 자는 과연 신인가 아니면 무당인가 라고 항상 주장해 왔죠. 부동산의 미래도 알 수 없고 사람의 미래도 우리는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캐나다 리얼터들이 어떤 우리가 조짐이나 징후를 보면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자, 한번 예를 한번 제가 들어 드릴게요. 자, 만약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칩시다. 누군가를 만났어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조짐이 있었고 어떤 징후가 있었는지, 그것을 내가 본다면 나중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지 사랑하지 않을지를 과연 알 수 있나요?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했던 모든 행동들이 이건 사랑의 조짐이다, 사랑의 징후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한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지 연인이 될지 아닐지, 뭐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거 알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이런 미래에 대한 어떤 부동산 가격의 예상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하냐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사랑을 감출 수가 없겠죠. 사랑은 마치 감기와 같아 숨길 수 없다. 멋있는 말이죠. 감기 걸린 걸 어떻게 숨기나요? 기침이 그냥 나오는데, 내가 아무리 참아도 나오는데.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를 그걸 감춘다고 그게 감춰지냐, 이 말이죠. 결국은 사랑에 빠지면 그냥 그 행동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감기에 걸리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나중에 폭락을 하면 그건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나중에 미래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면 그것도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또 저를 이제 공격하는 이제 측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너 여태까지 영상에서 이 부분에서 분명히 부동산 가격 폭락할 거라고 예견했다, 말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거짓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제 전 영상들에서 어떤 부동산 가격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폭락할 것이다, 폭락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거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캐나다에 있는 거의 모든 리얼터들이 캐나다 부동산은 상승 중이고 상승할 것이다, 폭등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예견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반대 논리로 저는 그 사람들이 했던 어떤 여러 가지의 근거들을 들어서, 아니 내가 보기에는 니네 말대로만 해도 이거는 폭락할 것이다 라고 반대 논리를 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미래 가격이 어떠냐 저러냐 그걸 알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겁이 많아서 어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니까 어떤 신중하고 또 겁도 많아서 너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도 또 어떻게 믿으면서도 말 못하는 거지 라고 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면요, 저 어떤 것도 겁나지 않아요. 저는 어차피 캐나다 법에서 어떤 그런 미래 가격 전망을 하지 말라고 법이 돼 있지만, 제가 정말로 믿고 제가 정말로 알고 있다면 아무리 법이 하지 말라 그래도 저 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용기랑 어떤 곤조가 있는 사람이고 제가 자존심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자존심 빼면은 지금 시체인데 지금 뭐가 무서워서 지금 미래 가격을 알면서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건 알 수도 없는 거고요. 자,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미래에 대해서 모른다는 어떤 주장을 하는 이유는, 제가 파이낸스를 전공했잖아요. 제가 전공한 파이낸스에서는 어떤 금융이죠. 이런 금융 파이낸스는 사실은 미래 가격을 전망하는 그런 학문이죠. 어떤 회사의 가치라든지 아니면 주식의 가치, 이런 것들이 적정 가치가 맞느냐, 현재 가치는 지금 적정하게 계산이 됐느냐, 미래는 어떤 것이냐. 그럼 미래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확률이란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확률에 대해서 정말 깊숙이 배우는 학문이 수학과에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파이낸스에서 이 확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전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 많은 리얼터 모기지 브로커들이 이 확률에 대해서 얘기하고, 미래는 이럴 것이다, 미래 금리가 몇 퍼센트 올라갈 확률이 몇 퍼센트다, 확률이 지금은 항상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말하죠. 금리가 떨어질 확률은 몇 퍼센트다 한다라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이 사람들은 확률의 개념조차도 모르는 자들이다 라고 욕하는 이유가 제가 전공자이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나온 학교가, 제가 UBC를 나왔는데, UBC 저는 학사 졸업을 했죠. 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전 세계 대학 순위에서 UT가,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죠. UT가 한 22에서 32 정도 하고요. UBC가 한 42 정도 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도 상위권인 학생들만 UBC에 가겠죠. 그렇게 UBC를 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닐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실제로 나왔던 그 UBC 안에서도 학과는 어디냐면 UBC 사우더라고. 이 UBC 사우더는 비즈니스 스쿨인데 이제 커머셜이죠. UBC 안에 있는 그 학과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제 UBC 안에서도 법학과라든지 이런 커머셜 상업학과만 이렇게 학교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학과가 UBC 사우더라고 부르는데, UBC 사우더가 캐나다 내에서 이 비즈니스 스쿨 안에서는 단연 독보적 1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UT의 롬만보다도 UBC 사우더가 넘버 1이고요. 그 다음에 UBC 사우더 학생들을 UBC 내에서 타 학생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사우더 애들은 다 스네이크다, 뱀이다 라고 불러요. 자, 스네이크가 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자, 성경에서 나오는 뱀 어떻죠? 자,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먹게 한 자. 자, 지혜의 상징, 그게 바로 스네이크죠. 뱀이죠. 자, UBC 내에서도 UBC 사우더 다니는 학생들을 뱀이라고 말하고,
지혜라고 말을 해요. 그만큼 사실 이게 나쁘게 말하는 거죠. 이제 까내리려고. 쟤네는 머리만 좋고 거짓말하고 이런 애들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UBC 사우더 학과 안에서도 내 전공을 정할 때 제가 나온 파이낸스는 이 UBC 사우더 안에서도 1등을 해야지만 갈 수 있는 그런 전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UBC 사우더 학생 스스로도 파이낸스 학생들을 뭐라고 부르면 슈퍼지니어스라고 불러요. 슈퍼지니어스. 천재다. 진짜 천재다라고 불러요. 제가 천재라는 말은 아니고 저는 뭐 운이 좋아서 그냥 뭐 들어간 것 뿐이죠. 운이 좋아서 들어간 거고 제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자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최상위권인 애들 또 그 UBC 안에서도 1, 2등만 UBC 사우더도 갈 수 있는데 거기서도 1등만 파이낸스 갈 수 있는데 뭐 운이 좋아서 갔죠. 갔는데 가보니 정말 사람들이 다 천재예요. 그리고 저는 너무나도 멍청했고요. 그러니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죠. 또한 학교 성적이 제대로 나올 수도 없죠. 전 천재가 아닌데. 그러니 학교 생활을 거지 같았고 점수도 거지같이 나오니 제가 뭐 제대로 된 뭐 어떤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리얼터나 모기지 브로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UBC 사우더를 나왔고 파이낸스를 전공했다는 게 자랑이 아니고요. 그만큼 저는 부족한 사람이고 멍청하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도 저한테는 이런 학교 동창회 나오지 말라 그래요. 쪽팔리다고. 아니 어떻게 UBC 사우더 나온 사람이 리얼터를 할 수 있냐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UBC 사우더를 나온 학생은 리얼터나 모기지 브로커를 하지 않아요. 아무도 안 해요. 그냥 UBC 다른 학과를 나온 학생들은 리얼터도 하고 뭐 모기지 브로커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스로 제가 왜 이런 말까지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제가 이 나온 학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저한테는 아킬레스건이죠. 그리고 저한테는 부끄러운 과거고요. 이렇게 좋은 학교를 나왔으면 뭐예요? 지금 꼬라지가 이런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학교에서 배웠던 내가 배운 어떤 학문에 대한 저한테 자부심이나 아니면 저한테 마지막 양심은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 마지막 양심이 뭐냐면 미래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알 수 없으면 미래를 전망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전공자로서 제 학문에 대한 마지막 양심으로 다른 한인 리얼터들이 말하는 미래 전망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거짓말이다. 또한 그런 리얼터들이 가지고 와서 말하는 어떤 통계 자료라든지 이런 분석들이 다 잘못됐다. 다 가짜다. 라고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유인 거죠. 결국 제가 정말 지금 리얼터를 하면서 또 이런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제가 정말 바라는 건 저는 리얼터로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 저는 앞으로 제 미래에서 제 직업이 리얼터로 얼마큼 갈 거라는 것도 알지도 못하겠고 또 오래 갈 마음이 정말로 없어요. 제 미래에는 리얼터란 직업은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제가 나아가야 할 길과 방향은 금융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든 어떤 미래 예측이나 모든 게 다 잘못됐다, 뭐 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리얼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태, 이런 미래 전망을 하고 무조건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이번에 금리는 무조건 떨어질 것이다. 또 통계 자료를 분석하면서 통계 자료에서 분명히 가격 올라가지 않았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이거는 양심을 저버린 것이다. 라고 저는 주장하는 것이고요. 또한 저는 절대로 미래 전망을 할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미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전망 못한다. 말씀 못 드린다. 라는 것을 못을 박는 부분이고요. 제가 모든 영상에서 주장하는 바는 바로 뭐냐면 현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지금 캐나다 부동산의 가격은 너무나도 떨어진 상황이다. 특히 밴쿠버, 광역 토론토는 엄청나게 떨어졌다. 이 정도면 현재 상태로 폭락 아니냐? 고점 대비 30% 이상 빠졌다. 그런 폭락 아니냐라고 저는 주장할 뿐이에요. 미래, 앞으로 한 달 뒤에, 뭐 언제 뒤에
그거를 제가 도대체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거예요. 현재 가격이 너무나도 떨어져 있고 현재가 바로 폭락이기 때문에 집을 살려면 지금 사라. 지금 안 사면 언제 사냐? 나중에 얼마나 떨어질 줄 알고 사느냐? 라고 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객들이 원하는 건 정말 바닥일 때 사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정말 바닥이 어딘지를 알려주고 바닥일 때가 어떤 징후가 있는지 이런 걸 알려달라고 하는데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리얼터가 만약 어떤 가격이 부동산 가격의 바닥을 알면 그걸 고객들한테 왜 알려줄까요? 자기가 자기 가족들 다 동원하고 자기 친척들 다 동원해서 자기가 사고 말지 내가 바닥인 걸 뻔히 아는데 그걸 알 수가 없죠. 또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이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집을 한 채 구입을 할 때 어떤 뭐 100억짜리 집 구매하나요? 뭐 1000억짜리 집 구매하나요? 만약에 내년에 1% 가격이 떨어진대요. 그 다음 연도에 또 1% 떨어지고 그렇게 떨어져도 그거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1%씩 떨어질 때 100억짜리 집이나 1000억짜리 집이 1% 떨어지면 막 1억 떨어지고 10억 떨어지는 거 뭐 의미가 있겠죠. 값어치가 있고. 그런데 결국 보통 사람들이 집 사는 거 한 60만 불짜리 집 사는 거 아니냐고요. 60만 불짜리 집이 내년에 1년 기다려서 1% 빠진다면 그럼 6천 불 빠진다는 건데 그걸 기다린다라는 게 과연 현명한 일이냐는 거죠. 지금 그냥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저는 정말로 바닥을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심리와 제가 공감을 해요. 그런데 그런 바닥을 알 수도 없고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알 수도 없고 그런 바닥에 샀다고 한들 정말 여러분들이 사는 그 부동산 가격에 얼마나 큰 차이를 주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려요. 제가 분명히 하는 말은 부동산 가격 벌써 고점 대비 한 30%는 떨어졌어요. 광역 뱅코랑 광역 토론. 그러면 폭락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사도 정말 괜찮은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논리로 많은 분들이 프리세일 분양 많이 받으려고 하죠. 제가 이 분양을 너무나도 안 좋게 보고 분양은 사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프리세일은 아직 만들어진 집이 아니에요. 그냥 계획만 있어요. 아직 건물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땅만 사놓고 얘네가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땅만 사놓고 앞으로 시에 가서 뭐 허가도 받겠다 뭐 요런 거 아니에요. 결국 이게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지 정말 완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또 중요한 거 여태껏 역사적으로요. 이 캐나다 분양은요. 단 한 건도 단 한 번의 어떤 프리세일도 어떤 얘네가 말한 그 완공 날짜를 지켜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완공 날짜는 1년에서 2년, 뭐 길면 3년. 무조건 밀리는 거예요. 무조건 이건 무조건이에요. 그걸 맞춘 역사가 없는데 뭐 앞으로 뭐 좋아요. 맞춘 역사가 없지만 뭐 앞으로에 맞출 수도 있겠죠. 근데 앞으로 저기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는 더 힘들겠죠. 그러니 이 프리세일이라는 자체가 어차피 허상이에요. 허상.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를 앞으로 하겠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약속했던 것을 지키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 완공 날짜도 얘네 못 지키고요. 들어가는 어떤 자재, 어떤 플랜 여러 가지 사실 다 바뀌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한 5년 뒤, 6년 뒤에 계획을 해놓고선 그 6년 뒤의 계획이 6년 뒤에 어떤 계획과 똑같을 걸 바라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사기적이고 허상적인 이런 프리세일에 어때요? 이런 게 바로 도박판인 거예요. 내가 딸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게 완공될 수도 있고 완공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건설사에서 약속한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도박판에서도 자 어떨까요? 규칙은 있다. 캐나다의 법으로 이런 프리세일을 팔 때는 이렇게 해라라는 법이 있는데 과연 그 법을 지키는 리얼터가 단 한 명이라도 있냐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을 때 계약서를 쓰기 전에 디파짓을 내기 전에 과연 변호사랑 상담하셨나요? 캐나다 법은요. 각 주마다의 법은 이런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특히 분양 관련해서요. 특히 분양 관련해서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디파짓을 내기 전에 반드시 리얼터가 자신의 고객에게 리얼터 말고 변호사나 제3자의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된다고 그것을 조언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고객이 난 필요 없어요. 나는 그딴 조언 필요 없으니까 난 그냥 할래요.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근데 리얼터는 고객이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고객님 이거 계약서 사인하기 전에 디파짓 내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랑 상담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법의 원칙입니다. 라고 말 안 하면 불법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여태껏 분양 받으시면서 변호사 만난 다음에 변호사 허락 받고 계약서 쓰고 디파짓 낸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들한테 분양을 팔아먹은 그 리얼터가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디파짓을 내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랑 상담해야 된다라고 말한 적은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자, 그러면서 리얼터들이 하는 말이 뭐죠? 어차피 뭐 며칠 동안에 그냥 아무렇게나 취소할 수 있어. 레시션 페리어드가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냥 계약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며칠 안에 그냥 깨면 되는 거야. 그러면 뭐 페널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깰 수 있어. 편히 생각해. 라고 말하죠. 그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완벽하게 불법이고 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런 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제 진짜 진심은 이런 거예요. 자, 미래는 알 수 없다. 미래 가격을 어떻게 하냐고요?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건 모르겠다. 근데 제가 분석을 해보고 제 양심으로 이 부동산을 봤더니 현재 캐나다, 특히 광역 밴쿠버, 광역 토론토는 가격이 고점 대비 30% 이상 떨어져 있다. 전혀 회복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구매하기 좋지 않느냐. 한번 부동산 구매를 꿈꾸시는 분은 지금 기회에 부동산 사는 거를 생각해 봐라. 또한 이 분양은 프리세일은 너무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분양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의 허락을 받고 진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오해라든지 편견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실제로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저는 제 의견을 다른 사람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데이빗 맞는 소리 했다. 데이빗 틀린 소리 했다. 저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뿐이죠. 자, 여러분들 어쨌든 긴 시간 이렇게 시청해 주신 분들한테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신청해 주셨다라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관심이 있다는 거고 그것은 나쁜 의미일 수가 없겠죠. 다 관심이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제 진심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좋은 하루 보내세요.